전 시간에 했었던 그 파일에서 그냥 거기에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고요. 드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난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각 컬럼은 1, 2, 3이라고 하는 컬럼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컬럼에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난수가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러면 행이 5개가 있는 거고요. 로우가 5개가 있는 거고 컬럼이 3개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드랍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꼭 그 컬럼만 삭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엑시스. 시리즈는 1차원 형식이기 때문에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축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방향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이 뭐냐면 행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행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즉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행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있는 축을 엑시스 0번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이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의 축을 엑시스 1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넘파이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넘파이 배열도요. 2차원 배열이 있으면 2차원 배열에서 행의 인덱스가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 그리고 컬럼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1번이에요. 엑시스 1번.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을 하실 때 드랍에 있는 그 아규먼트들을 보시면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요거 2개는 설명드리지 않고 인덱스와 컬럼만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인덱스와 컬럼만. 자, 근데 인덱스와 컬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레이블즈하고 엑시스를 2개를 동시에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컬럼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컬럼 1번을 삭제를 해볼까요? 컬럼 1번을 삭제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레이블즈잖아요. 여기다가 컬럼 1번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드랍이 될까요? 안 돼요. 에러 납니다.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레이블 컬럼 1이라고 하는 레이블 가지고서 드랍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레이블 다음에 있었던 아규먼트가 뭐였었냐면 엑시스예요. 엑시스의 기본값이 뭐예요? 0번이에요. 엑시스 0번이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엑시스 0번 요 방향에서 이 방향에서 컬럼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못 찾으니까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엑시스가 몇 번이다? 1번이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엑시스 1번 방향에서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컬 1번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드랍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찾는 거죠. 이쪽 방향에서 레이블 찾아서 그 레이블을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게 원하는 컬럼 삭제가 됩니다. 어때요? 컬럼 1번이 삭제가 됐죠. 컬럼 1번은 삭제가 되고 컬럼 2번하고 컬럼 3번이 남아있죠. 행은 0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컬럼 삭제예요. 컬럼을 삭제를 하실 때에는 여기다가 컬럼에 레이블을 주시고 엑시스를 1번이라고 하셔야 이게 컬럼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엑시스 1번은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쓰지 않으시면, 이거를 쓰지 않으시면 에러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두 개를 쓰는 게 복잡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규먼트가 뭐냐면 드랍에서 얘를 만든 거예요. 파라미터를. 얘를 사용하실 때는 이름만 주시면 돼요. 컬럼 1번이라고. 그러면 얘가 지정이 되게 되면 엑시스에 있는 0번이냐 1번이냐 이거 무시하고 무조건 컬럼 이름 가지고서 지우게끔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결과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고만 하면 이 레이블이 로우의 레이블일 수도 있고 컬럼의 레이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로우의 레이블이냐 컬럼의 레이블이냐라고 하는 것을 엑시스를 가지고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드랍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컬럼 이름만 가지고 지우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엑시스를 무시해요. 이렇게 하실 때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게 조금 더 편리하죠. 저 같은 경우에 그 얘를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얘는 이것까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지정을 해야 되고 얘는 하나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컬럼을 삭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컬럼즈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엑시스 파라미터의 값은 자동으로 1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컬럼즈를 사용하는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행을 삭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드랍이라는 것도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컬럼이나 로우가 삭제가 되어져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항상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자, 이번에는 드랍을 하시는데 레이블스를 0이라고 줄게요. 자, 이때 0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여기 있는 녀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0번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엑시스 0번 방향에서, 이쪽이 0번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엑시스 0번 방향이고요. 여기에서 레이블 0번을 찾아서 0번이 있었죠. 그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을 삭제하시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삭제를 하실 때는 레이블스에다가 행 인덱스 혹은 행의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행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엑시스는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0번이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생략 가능. 보시면 이거 없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인덱스 중에 행번호 중에서 0번만 삭제가 됐죠.
0번만 삭제가 됐고 똑같이 이거를 0번이라고 주셔도 똑같이 행번호 중에서 0번만 삭제가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 레이블스의 행 인덱스를 줄 때 0번이라고 해야 되는지 1번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시면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드랍에다가 앞에 있는 레이블 엑시스 다 무시하고 뭐만 주시면 인덱스. 인덱스가 행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컬럼스는 컬럼 레이블을 의미하는 거고 인덱스가 그 행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위쪽이랑 같은 결과인 거죠. 되셨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을 삭제하실 때 인덱스에다가 인덱스 컬럼에다가 행의 인덱스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엑시스는 무조건 0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엑시스는 1로 자동으로 1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드랍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도 좋고요. 드랍, 레이블, 엑시스, 드랍, 레이블, 엑시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드랍 컬럼 혹은 드랍 인덱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레이블, 엑시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드랍 컬럼이 편하더라고요. 드랍 컬럼, 드랍 인덱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S가 붙어 있죠. 2개 이상의 컬럼을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 이상의 컬럼을 한꺼번에 삭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원본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컬럼이 3개가 있고 행이 5개가 있어요. 드랍을 하시는 거예요. 컬럼 Z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리스트로 넘기시면 되죠. 리스트로 컬럼 1번 그 다음에 컬럼 2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컬럼 3번만 남고 컬럼 1번과 2번이 삭제가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 데이터 프레임 드랍 그 다음에 레이블 엑시스 다 건너뛰고 인덱스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뭐 2번 4번만 없앨까요? 2번 4번 이렇게 없애면 0, 1, 3이 남겠죠. 0번 1번 3번이 남습니다. 2번하고 4번이 삭제가 되죠. 네, 이렇게 드랍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 그 SPX 같으면 이쪽에서 우리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뭐 요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었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위쪽에서처럼 이렇게 4개가 있었다. 4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드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으로 드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이 2개니까 이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 month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왼쪽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모양이 있으면 drop columns 하고서 2개를 넘기시게 되면 여기 2개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SPX drop 이렇게 하시고요. 컬럼즈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레이블즈를 쓰시면 돼요. 레이블즈. 여기는 똑같이 이어 month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번. 요거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얘를 죄송합니다. 얘를 생략하실 수 없으십니다. 여기를 컬럼이 아니라 레이블로 했기 때문에 레이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이쪽 방향에 0, 1, 2, 3이라고 하는 엑시스 0번 방향에도 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SPX, 이어라고 하는 엑시스 1번 방향으로도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로우 인덱스냐 컬럼 레이블이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명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못 찾아줍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리드 CSV에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저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SPX를 만드실 때 pandas.read CSV를 이용을 했잖아요. read CSV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데이트 parser. 데이트 parser가 아닌데? 데이트 parser가 아니고요. parse date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parse date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이게 뭐냐면 날짜로 파싱, 그 해석을 할 컬럼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다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데이트,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spx.info를 먼저 볼게요. 자, 출력 먼저 할까요? 출력하시면 그냥 똑같아 보일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없어.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건 없지만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까요? spx.info info를 확인해 보시면 자, 달라진 게 있죠. 얘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가 뭐였었어요? 오브젝트였었어요. 오브젝트였는데 이제 여기가 뭐가 됐냐면 자동으로 데이트 타임 64라고 하는 타입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read를 한 다음에 info를 확인을 해서 date라고 하는 컬럼이 문자열로 돼 있었으니까 그 문자열을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했었는데 아예 어떤 컬럼이 날짜, 시간 타입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읽을 때부터 그거를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read CSV 함수에서 read CSV 함수의 parse 파라미터. 여기에는 무엇을 설정하시는 거냐면 날짜 시간, 즉 데이트 타임이에요. 타임 타입으로 그 해석할 분석이라고 할까요? 분석할 컬럼 이름이나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짜 시간 타입이 되어야 될 컬럼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날짜 시간 타입으로 분석해야 될 컬럼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를 리스트, 컬럼 이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넘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parse da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파라미터 이름 다 못 외우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쭉 찾아봐요. 여기 보니까 parse date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데이트로 찾아봤더니 없었잖아요. 데이트로 찾아봐서 없어가지고 또 찾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아시고 싶으시면 문서를 직접 보시면 돼요. 문서를.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쭉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 직접 판다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문서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read CSV 하고서 찾아보시고요. 여기 read CSV 있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우리 아까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parse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리언을 쓰거나 리스트를 쓰거나 뭐 리스트에 리스트를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리언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들의 리스트 또는 이름들의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들의 리스트거나 이름들의 리스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인트를 쓰는 경우는 컬럼에도 번호가 있잖아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컬럼 번호들 있죠. 컬럼 번호들의 리스트거나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넘기거나 뭐 그 다음에 그 문자열로 넘기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를 넘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 거고, 그럼 여기를 문자열로만 넘기면 이게 안 되죠. 여기 대괄호를 제가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서를 보시면 문서에 불리언 값이 아니면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리스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대괄호로 묶었던 거예요. 컬럼 이름이 한 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그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었던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정확하게 쓸까요? 이름들의 리스트. 그래서 대괄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리샘플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었었냐 하면 리샘플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날짜라고 하는 이 컬럼이 무엇으로 옮겨져야 됐었죠? 인덱스로 옮겨져야 리샘플을 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것도 리드 CSV에서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CSV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경로는 똑같아요. 그죠? SPX, CSV 경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parse date 리스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넘기시면서 date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인덱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찾아보시면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date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만 출력을 해볼게요. 달라진 점이 있죠. 이거 무슨 결과랑 똑같죠? set index까지 끝내는 결과하고 똑같죠. 지금 이렇게. 컬럼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SPX라고 하는 컬럼 한 개밖에 없고 날짜는 실제로 얘네들이 들어간 거는 뭘로 들어가 있다?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덱스. 그래서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SPX의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인포가 컬럼은 한 개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날짜 타입으로 우리가 번역한 그 컬럼 자체를 어떻게 인덱스로 만들어 버리겠다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로 만들어줄 컬럼이나 컬럼들의 리스트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인덱스 컬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readcsv라고 하는 이 함수가 정말로요.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엄청 많아요. 옵션들이 엄청 많아서 이 옵션들만 잘 사용을 하셔도요. 옵션들만 잘 사용하셔도 웬만한 데이터 프레임들은 거의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으로 금방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데이터 프레임은요. 제가 GitHub에 올려드렸어요. github.com 데이터 34기이고요. 링크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여기 주소 아시죠? github.com 여러분들 빅데이터 34기. 여기 데이터 세츠에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려드린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뱅크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뱅크 리스트. 컬럼은 몇 개 안 돼요. 뱅크 은행 이름이 있고요. 그 은행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그 은행이 있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예요. 주랑 도시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여기 시간이 없네. 잠깐만요. 왜 시간이 없지?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커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이 많아서 옆으로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컬럼들이 옆으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게 잘려서 안 보이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로 파일을 보시면은요. 날짜, 은행 이름, 은행이 있는 도시, 은행이 있는 그 다음에 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쪽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뭐 acquiring institute, closing date, update date 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컬럼 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이 CSV 파일에서 첫 번째 행은 컬럼 이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행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행인데 워싱턴 페더럴 뱅크 오브 세이빙스라고 하는 게 은행 이름이에요. 은행 이름. 그 다음에 시티는 시카고고요. 그 다음에 주가 IL 어딘가요? 일리노이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searc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quiring institute라고 하는 곳에 로열 세이빙스 뱅크라고 또 다른 은행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losing date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pdate date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날짜 형식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 데이터여서 날짜 순서가 2015년 12월 17일일까요? 아니면 2017년 12월 15일일까요? 연월일 구분이 애매하죠. 연도가 두 자리밖에 없어서 좀 애매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2026년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7월 26일이란 뜻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만 딱 보면 이 날짜 형식이
날짜가 먼저 나오고요. 달이 두 번째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연도예요. 연도.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월, 일인데 완전히 거꾸로죠. 일, 월, 연이에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문 닫은 은행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미국에서 문 닫은 은행들의 데이터고요. 워싱턴 페더럴 뱅크 오브 세이빙스라고 하는 은행은 시카고에 있는 은행이었는데 2017년 12월 15일에 문을 닫았어요. 그게 클로징 데이트고, 뭔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한 날짜가 2017년 12월 20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Acquiring Institu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 닫으면 그 은행을 인수한 다른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망해버린 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Acquiring Institute예요. Acquiring Institute. 아시겠죠? 저도 이 certain은 여기에 의미하는 게 어떤 숫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망해버린 은행이 있고, 그 은행을 사들인 어떤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은행이 망해버린 문 닫은 날짜, 그 다음에 최종 업데이트 날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로우에 링크 주소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만 복사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날짜는 두 개밖에 없죠. 클로징 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데이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클로징 데이트와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만들어라?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예 read CSV를 하실 때부터 하셔도 좋고요. read CSV를 하실 때부터 하셔도 좋고,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난 다음에 변환을 따로 하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숫자를 찾고 이거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분기별 마찬가지로 파산한 은행 숫자를 찾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보세요. 이때 어떤 주기별 통계를 계산하실 때에는 주기별 통계, 그러니까 연도별이든 분기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별 통계는 클로징 데이트를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세요. 날짜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문 닫은 날짜가 있었고 업데이트한 날짜가 있었는데, 업데이트한 날짜를 사용하지 말고 클로징 데이트, 진짜로 문 닫은 날짜, 최초로 문 닫은 날짜, 그것만 이용해서 연도별, 분기별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게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그렇게 아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리샘플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리샘플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